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이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집인데요. 저희 엄마와 그 집 아주머니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어서 더욱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오빠와도 잘 알고 지냈었죠. 엄마와 자주 왕래를 하고 수박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말에는 고기를 구울 때에는 서로 함께 모여서 먹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하루쯤 그 아줌마네 집에 저와 동생을 맡겨도 될 만큼 친했어요. 물론 그 집의 오빠와 여동생도 저희 집에서 그 아줌마가 바쁠 때에는 저녁을 먹고 가곤 했었죠. 그래서 아빠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서 가끔씩 낚시 겸 해서 함께 나들이도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집의 오빠와는 오누이 사이처럼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줌마네가 이사를 가게 되었었죠. 아줌마는 참 교육열이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오빠에 대한 기대도 컸던 터라서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뒤로 본 적이 없었고 엄마는 가끔씩 동장 친구들에게 소식을 듣곤 했다고 했었죠. 엄마한테 듣기로는 그 아줌마네 큰아들이었던 오빠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 오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설레었어요. 오빠나 언니가 없던 저에게는 어렸을 적에 그 오빠를 참 좋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도 무척 서운했어요. 오빠라고 잘 따랐었는데 막상 떠나버리니까 그랬었던 것 같았죠. 그런 오빠를 이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캐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오빠가 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바빠서 못 알아봤고 오빠가 계산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탁소영 아니니?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오빠가 맞더라고요. 아, 오빠, 달봉이 오빠? 참 희한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오빠를 보니까 그 옛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무척이나 반가웠어요. 이야, 너 완전히 아가씨가 다 되었다. 이젠 오빠가 말도 잘 못 붙이겠는걸? 어머니랑 아버지 다들 잘 계시지? 응, 너무 오래간만이라 놀랍네. 오빠네 부모님도 잘 계시고, 그리고 오빠 여동생도 많이 컸겠네. 오빠는 함께 온 친구들이 대 6명이나 있었지만 기다리게 하고서는 계산대 옆에 서서 저랑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날이 군대 입대일이어서 친구들과 식사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곧바로 가서 머리를 빡빡 자를 거라면서 저를 만난 것은 무척 반겼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없어서 외로우니까 편지도 보내달라고도 했어요. 휴가 나오면 연락할 테니까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락처와 집 주소도 적어갔습니다. 저에게도 오빠의 폰번호도 적어주고 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영아,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 전화했다. 지금 훈련소 바로 앞인데 마지막 전화하는 거다. 훈련소 기간에는 통화 못하니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그때 보자. 그런 지 얼마 후에 오빠가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았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한 거라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고 난 후로도 제가 면회도 갔었어요. 너무 멀다며 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와주기를 바라는 눈치여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오빠가 제 얘기를 오빠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었는지 제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희 부모님과도 통화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대학 동창이라고 해도 서로 동창회 참석을 잘하지 않았던 터라서 그동안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세월이 흘렀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오빠와 나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음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빠의 아버지가 저에게 면회를 함께 가자고 하셨었죠. 물론 오빠의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오빠가 배치받은 부대에 가는 긴 시간 동안에 오빠의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 입학한 것을 알게 되셨는데 약간 실망하는 눈치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한 걸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걸로 기대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문대 입학했다고 하니까 뜻밖이라는 그 표정과 돌아서서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약간 기가 죽더라고요. 그들을 함께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달봉이 오빠는 휴가가 나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친오빠처럼 그렇고 스스럼 없이 저희 가족이냥 행세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해서 배불리 먹였어요. 엄마가 고깃집을 하는 큰이모의 음식 솜씨를 닮아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시거든요. 달봉이 오빠는 넉살도 좋게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아주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 달봉이 오빠에게 잊지 않고 찾아준 것이 대견하다며 엄청 이뻐하셨었죠. 하지만 달봉이 오빠만큼 오빠의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 친구면서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그동안에 동창회도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오빠의 어머니나 저희 엄마도 이젠 자주 동창회에 참석을 한다고들 들었지만 따로 만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달봉이 오빠가 군대에 간 이후로 저와 오빠와의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달봉이 오빠는 저에 대한 속마음을 오빠의 부모님께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별 말씀은 없으셔서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말고는 오빠와 사귀는 것을 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빠가 제대를 하자마자 오빠의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오빠랑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너네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다만 절대 사귀는 것은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달봉이를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앞으로는 달봉이가 연락을 해도 만나지 마라.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 말이 무척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오빠의 어머니가 달봉이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저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오빠의 어머니가 저에게 철이 없다는 듯이 무섭게 타이르는 듯이 말하는데 반박할 배짱이 저에겐 없었어요. 한없이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져만 갔었죠. 그래서 한동안 오빠를 멀리하고 우울해했었는데 눈치를 챈 오빠가 오빠의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빠의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하고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오빠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와서 말했어요. 그런 오빠를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반대하는 오빠의 어머니를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 저희 엄마에게 오빠의 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내가 너랑 친구 사이라서 이런 말까지는 정말이지 하지 않으려고 했어. 네가 아마도 아들이 없어서 며느리 볼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할 줄은 안다만 세상에 전문대 나온 주제에 어디 S대 나온 사람과 결혼이 가당키는 하는 일이니?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나도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겠어? 하필 이런 일로 너와 나 사이가 어색하게 돼버린 꼴은 내 책임이 아니다. 분수도 모르는 네 딸을 네가 잘 단속하지 못한 책임이지. 내가 아무리 네가 내 친구라서 무조건 허락할 줄로 알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셨대요. 그래? 네 아들 참 잘났다. 나도 네가 이렇게 우리 딸이 전문대 다닌다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거 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하라고 등 떠밀지는 않아. 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말한 것뿐이다. 그래서 엄마도 그 소리를 듣고서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절연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 일이라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라서 딸 가진 죄인 일이라니 생각하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S대는 아니어도 반듯한 인류 4년제 대학만 입학을 했었어도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학벌, 운운하는 그런 것들한테는 백날 이러니 저러니 말해봤자다. 헤어지던지 네가 더 잘 돼서 결혼해달라고 사정하게 만들던지 하는 수밖에. 그때부터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강해지고 성공하면 되는 거다. 그런 중에 갑자기 저에게 오빠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너 시간을 좀 내서 와야겠다. 내가 집에서 친구들 몇 명을 불러서 점심을 먹을 거거든. 그래서 말인데
네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들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 달봉이한테나 네 엄마한테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와라. 할 말만 하시고 딱 끊어버리시는데 조금은 어이가 없더라고요. 달봉이 오빠와 만나는 것을 눈꼴시러워서 못 본다는 분이 아들과 만나는 예비 며느리라서 친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뭐야? 그새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인가?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쁘게 차려입고 꽃을 한아름 사들고 예비 시댁에 갔습니다. 이미 오빠의 어머니가 부른 친구분들이 많이들 와 계셔서 시끄럽더라고요. 주방에서는 누가 요리를 하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할 일도 많은데 얼른 와서 앞치마 두르고 빨리 상 차려라. 제가 시댁의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꽃을 받아들고 대신에 앞치마를 두르게 하더니 친구분들한테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얘들아, 얘가 미옥이 딸이야. 내가 불렀다. 미옥이가 음식 솜씨도 좋으니까 얘도 음식을 잘할 거 아니니? 무슨 소개를 이렇게 똥딴지 같이 하는지 정말 웃기더라고요. 다른 친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네 아들이 좋아한다는 미옥이 딸이구나. 이쁘게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에게 공손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어서 가서 주방 쪽에 가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라고 재촉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오빠의 어머니께서 등 떠밀려서 주방 쪽으로 갔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 엄마가 땀을 피질피질 흘리시면서 혼자서 요리하느라 분주하더라고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돌아다본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소리를 치셨어요. 네가 왜 그러고 있니? 얼른 앞치마 벗지 못하니? 그러자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던 오빠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조용히 하지 못하니? 아무래도 네 혼자서는 손이 딸릴 것 같아서 네 딸을 불렀다. 배고프니까 빨리 상을 차려라. 완전 하인 부리듯이 막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치마를 벗어서 남친 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리고 엄마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얼른 나가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뭐? 거지 같은 집?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거지 같은 집이네요. 우리 엄마가 아줌마 하녀예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당신 아들이랑 헤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가 해놓은 음식들을 다 들어서 주방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다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으려는 오빠의 엄마에게 저희 엄마가 어퍼컷들을 날렸습니다. 뒤로 낮아빠진 모습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낮아빠진 남친 엄마에게 엄마가 정신을 차리라고 냉채 한 접시를 얼굴에다 갖다 부었어요. 감히 내 귀한 딸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불렀니? 누가 내 딸을 너한테 준대? 이거나 처먹어라. 라고 하면서 엄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맛있게 해놓았던 갈비찜이며 맑은 탕국도 다 개수대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나오셨었죠. 나와서는 시원하게 한바탕 크게 웃어 제끼고 집에 돌아왔었죠. 저는 그렇게 달봉이 오빠랑 헤어졌습니다. 아니, 헤어진 게 아니라 마음 정리를 해버렸던 거죠. 하지만 달봉이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끈덕지게 저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 후로 4년제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약대신학에 성공을 했습니다. 달봉이 오빠는 그때까지도 찌질이같이 저를 못 잊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말던지 저는 제 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아들처럼 대하던 달봉이 오빠를 자기 맘대로 찾아와도 타일러서 보내곤 했지만 모진 말로 막 대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내 주변에서 뱅뱅 돌기만 할 뿐이었고 제가 마음이 돌아서기만을 기다린다고 했었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는 않았었죠. 그러다가 제가 선배 약사와 교제를 하고 결혼말이 오고 가게 되자 그때서야 주제 파악이 되었는지 제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전기 동창에 나가서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달봉이 오빠 엄마 모습도 살짝 보이는데 제 청첩장을 보더니 놀라 자빠지더라네요. 누구나 다 아는 큰 병원 옆에 있는 대형 약국의 약사가 된 내 소식을 접하게 된 때문이었죠. 자기 입으로 동창 친구들한테까지 S대 나온 자기 아들한테 전문대 나온 미옥이 딸이 웬 말이냐며 떠벌리고 다니더니
같은 친구이면서도 우리 엄마를 친구들을 불러다가 놓고 주방 도우미 취급했던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동창 친구들이 수군거리더래요. 어머머, 미역이 딸이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둘째 딸인가? 아니야, 그 딸이 맞아. 아니 그럼 뭐야? 자기 아들 S대 나와서 전문대 나온 미역이 딸이 싫다더니. 오히려 미역이한테는 잘 됐네. 사위도 약사라면서?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S대 나온 선숙의 아들은 기껏 월급쟁이 회사원이라며? 어머, 별거리다. 그렇게 미역이 딸 욕하더니. 놀라 자빠진 듯한 표정의 달봉이 오빠의 엄마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말씀하셨대요. 선수가, 요새는 네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우리 딸과 헤어졌어도 그렇게 우리 집 문턱을 닳도록 다니더니. 그래서 그러는 건데 네가 청첩장 좀 네 아들한테 전해줘라. 그러자 아무 말 않고 그냥 나가버리더랍니다. 그 후론 달봉이 오빠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결혼을 했다면 청첩장을 친한 동창들에게 돌렸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두 애들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내가 좋아하는 백합꽃과 함께 자그마한 쪽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함께 근무하는 옆에 있는 남편이 깜짝 이벤트로 보냈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떠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생일 축하해. 누가 보냈다는 언급도 없어서 혹시나 달봉이 오빠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디서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